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있었죠. 오전에 변호인이 안 나와서 공전이 되고 그러자 재판부가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단을 그야말로 내려서 오후에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어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신문이 있었던 날이기 때문에 뭐 국선 변호인이 어제 처음 그 재판에 참석해서 상황을 좀 몰라도 왜냐면 자기가 질문할 기회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진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이 그 쌍방울그룹의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한 진술을 또 내놨습니다. 우선 그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가 모든 내용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성태 전 회장은 일일이 전화해서 얼마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때 뭐 할 때마다 통화를 했었다. 제가 자선단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업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검찰이 2019년 5월경 방북 비용이 300만 불로 조율됐고 이를 증인이 납부할 것이라는 사실을 도지사가 모두 알고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성태가 그렇다. 이 전 부지사가 모두 보고했다고 했고 이재명 도지사와 통화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또 검찰이 증인은 스마트팜 비용을 내기로 하거나 도지사 방북비를 내기로 확정하는 등 중요한 상황에서 피고인 이화영을 통해 이재명 당시 도지사와 통화한 게 맞느냐 이러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검찰이 또 이재명 지사가 통화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같이 있는 이유를 묻지도 않고 이건 검찰이 아니고 김성태 전 회장이요. 그러니까 통화를 했다고 그랬죠. 근데 자기가 뭐 직접 통화했다기보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통화를 하고 얘기를 하면 아마 그걸 바꿔줘서 통화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런 통화에서 이화영과 같이 있는 이유를 묻지 않고 오히려 고맙다고 하고 서울에서 만나기로 한 점, 이화영이 자기한테 이재명 지사에게 모든 것을 보고해서 방북비 대납 등을 알고 있다고 설명한 점 등을 보면 이재명 지사도 쌍방울의 방북비 대납에 대해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검찰 질문에 맞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런 내용들을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에서 다 얘기한 건데 그거를 법정 증언에서 증거로 그 동의를 받기 위해서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을 상대로 지금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법정에서 이제 증거로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렇게 진술했는데 그거는 검찰이나 김성태 전 회장의 위협 또는 압박에 의해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 나중에 다 뒤집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재판부에 낸 적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한테 방북비 대납에 관해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는 사실이죠. 김형태 변호사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김형태 변호사 주장은 이게 허위다. 나중에 뒤집을 거다. 이런 얘기지 그 방북비를 보고했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북을 쌍방울에 그 주선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지사한테 돈이 좀 든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지사가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진술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진술이 그러면 앞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냐? 뭐 현재까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형태 변호사는 이 진술은 허위였기 때문에 아마 곧 뒤집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민주당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쪽을 향해서 또는 검찰을 향해서 이중 플레이를 하나?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돈이 좀 든답니다 라고까지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보고한 건 사실이다. 그런 사실을 검찰에 진술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 이화영과 김성태가 똑같이 방북비용 대납은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말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이화영을 통해서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스마트팜 사업비 비용까지도 이것까지도 다 보고받았고, 그 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바꿔주는 전화를 통해서 김성태 전 회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뭐 고맙다고 하고 뭐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치하를 한 사실, 이것까지도 이화영, 김성태가 똑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방북 비용 대납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인정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500만 불에 대해서는 아직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차이고, 그러니까 적어도 방북 비용 대납에 관해서는 두 사람으로부터 이재명 지사는 보고를 받은 거다. 보고를 받거나 하여튼 뭐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본인이 반응을 보였다. 고맙다든지 아니면 알아서 하세요라든지, 뭐 저는 그것도 아마 사실이 아닐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돈이 좀 든다는데 방북 비용에, 그런데 그거는 그럼 누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안 물어봤을까요? 아니면 물어보기도 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돈이 좀 든답니다. 근데 그거는 쌍방울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왜 그러냐? 이화영이 검찰에서 진술한 거는, 이 방북 비용에 대해 진술한 게 2019년 5월경이라고 했죠. 근데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보고한 것, 이거는 2019년 7월경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필리핀에서 국제회의라는 게 있었죠. 남북한하고 그러니까 아태협하고 뭐 이런 데가 주최한 국제회의가 있는데, 그 국제회의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했다는 건데, 그때 하고 2019년 12월 이화영 전 부지사를 퇴임할 때 하고 두 번 보고를 했다는 건데, 지금 김형태 변호사한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돈이 좀 든답니다라고 지사한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2019년 7월입니다. 그러면 300만 불로 방북 비용 조율이 된 게 2019년 5월이면 7월에는 이미 조율된 다음이죠. 그러면 그거를 누가 낸다는 것도 다 조율이 됐는데, 그러면 그냥 돈이 든답니다 라고만 얘기하고 말았을까? 그건 이제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추가로 추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왜냐면 그에 대한 이재명,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라고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를 했는지, 이재명 지사는 그 부분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정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영태 변호사한테 얘기했듯이 알아서 하세요로 끝인지, 그럴 리가 없죠. 돈이 든다는데 그 돈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했을 수도 있고요. 여하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김성태, 이화영 두 사람으로부터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실, 대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의 쌍방울 방북 비용 대납 문제에 대한 증언도 이제 법정에서 증거가 된 겁니다. 이러면 굳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해서, 자, 그걸 기반으로 백현동 배임 문제하고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 증거, 그 진술 법정 증거 채택 여부는 아직까지 어제도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 근데 다시 검찰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굳이 그럴 이유 없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그걸 첨부해서 그 다음에 김성태 전 회장 법정 증언 이것까지 같이 묶어서 방북 비용 대납을 제3자 뇌물죄로 이렇게 의율 사법 처리하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 한 달씩이나 굳이 늦춰가면서 할 이유가 없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만 가지고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백현동하고를, 그러면 이제 시점이 뭐 한 달 뒤나 뭐 이런 데로 굳이 늦춰질 이유는 없는 거죠. 구속영장 청구가 이렇게 되면 이제 수원지검에서 대북 송금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한 9월 초 중반에 이제 소환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잘 분석해서
김성태 전 회장의 이 방북비용 대납 법정 증언까지 합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3자 뇌물죄, 아니면 그동안에라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보고했다는 내용을 진술을 하면 그것까지 추가해서, 그렇게 되면 제3자 뇌물죄가 아니고 직접 뇌물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여부는 이화영이 얼마나 이재명한테 보고했던 내용을 충실하게 검찰에 진술하느냐에 달려있다. 뭐 그거 이미 진술했을지도 모르겠으나 최근까지 언론 보도에 보면 아직은 그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과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이거는 아직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걸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부분을. 아마 그거는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까지 다 인정하고 이재명 지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동의, 승인 이랬다면 이재명 지사는 직접 뇌물죄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냐 직접 뇌물죄냐, 이 부분은 형량에 굉장한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아마 이화영의 입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김성태 전 회장 어제 뭐 이건 부수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뭐 노상강도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노상강도를 경범죄에 준하는 처벌로 해서 약하게 처벌했다. 그러니까 검찰과 김성태 전 회장이 딜을 냈다. 뭐 이런 주장을 편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최소 1억 5천만 원을 후원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지원을 위해서 경기도청에 근무하던 측근들을 쌍방울 그룹 계열사 사회이사로 선임했다. 이건 실제 2명을 그렇게 한 적이 있고요. 1명은 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그 수석 비서관 지내는 사람들이죠. 자, 근데 여기서도 김성태 전 회장이 하나 또 추가로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을 변호했던 사람들, 변호사들, 이 사람들을 쌍방울 그룹의 계열사 등등의 사회이사로 선임한 이유, 이게 이제 변호사비 대납하고 직결되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면 그냥 단순한 이재명 지원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이재명 지원을 위해서 했으면 이재명의 측근들을 하면 되지, 왜 이재명의 변호인들을 그렇게 쌍방울 그룹의 계열사의 사회이사로 채용을 하느냐. 이거는 아직 물음표로 남아있습니다. 어제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 부분도 함께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자기한테 금전적인 후원을 한 사람을 노상강도라고 표현하느냐, 민주당에게 제가 뭘 잘못했는지 하도 공격을 하는 바람에 저희 가족이 추가 기소가 되고 회사는 거래가 정지됐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측은지심을 가져야지. 평생 지지했던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뜻이 안 맞는다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식으로 훈계까지 남겼습니다. 자, 김성태 전 회장의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진술, 이것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못지않은 파괴력을 갖는다. 그리고 직접 통화해서 얘기하고 격려를 받았다. 고맙다는 인사까지 받았다.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의 충분한 증거로 활용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